네, 반갑습니다. 저는 원가정인권보호연대 공동대표며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 주효섭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동인권포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발제자 토론자분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여기 방역수칙이 되어 있으니까 마스크를 벗고 발언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포럼을 하게 되기까지가 사실은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을 다녀보고 경험을 쌓아도 초기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변호사님도 계셨지만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고 또 많은 아동학대 혐의자인데 아동학대 행위자로 규정이 돼서 강제 분리된 아동들과 부모들은 변호사를 선임해도 어떤 방어권도 없이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으로 일방적으로 양쪽에 그 간극이 있고 양쪽에 서로 다른 사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방임, 월권 또 무책임하게 행정조치를 연장되는 그래서 사법적 처분조차도 행정적 처분을 능가하지 못하는 이런 너무나 부조리한 부분이 아동학대 문제에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경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현장을 뛰면서 옆에 계신 한효관 대표님과 저랑 또 홍영태 대표님 또 같이 활동하시는 우리 단체분들 열심히 뛴 결과 이런 사각지대가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를 알게 되고 그런 거를 하나씩 풀어가다 보니까 많은 아동들이 현재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일은 정말 인권이란 문제로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 그리고 지금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상담을 강화시키는데 상담 강화가 부모의 모든 잘못된 행위를 채집하는 증거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동학대로 신고만 들어가면 층간소음 서로 안 좋아갖고 또 부모한테 조금 혼났다 여러 가지 신고만 들어가면 무조건 강제 분리가 원칙인 것처럼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제가 타이머를 해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봤는데 이제부터 한 분 한 분 전문가들의 발제 그리고 또 현장을 뛴 우리 발제자 하시는 공동대표님들과 김수빈 회장님의 이런 토론문 저와 함께 토론을 보면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 또 여기 특별히 넬슨 로키, 넬슨 에롬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런 이 국제 커플이 미국의 사례를 동부, 중부, 서부 그리고 전체 사례를 보고 우리나라 현행 제도와 어떤 문제가 있는지까지도 차별을 해서 비교를 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를 줄 겁니다. 오늘 굉장히 뜻깊은 행사고 이로 인해서 아동의 인권이 회복이 되고 원 가정이 무참히 파괴되고 학교 현장이 이러한 아동학대 신고로 많은 아동을 인권 유린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포럼을 개최하게 됐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토론 발제해 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인권수호 변호사의 대표이신 정선미 변호사님께서 행정기관의 아동분리 조치 남용으로 인해 초래되는 심각한 아동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소 대표시고 한부모 가족협회 대표면서 이 아동 분리에 대해서 계속 현장에서 많은 법정에서 싸워오신 정운태 변호사님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쉬워서 다음번에 또 한 번 포럼 있을 때 이렇게 현장에서 많이 활동하신 변호사님들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다 알고 있지만 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에 대해서 아동학대 또 강제 분리된 부모들이 변호사님한테 의뢰를 하면 이 내용을 몰라요. 변호사님이 저한테 직접 물어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정말로 이 틈새에 대한 거
모든 잘못된 법 적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 꿰뚫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부모들을 많이 돕고 아동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주실 분 정선미 변호사님의 발제문에 대해서 활동가의 입장에서 본 아동분리 조치에 대한 문제점 및 대응 방안을 원가연의 공동대표이시면서 건사연의 대표이신 한효관 대표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사실 현장을 뛰면서 지방, 광주, 경남, 거제, 창원 안 간 데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다니고 또 따로따로 다니는데 현장에 가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공무원들이 이 법의 내용을 몰라요. 세종시의 사무관들은 행정고시 패스해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조목조목 다 아는데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공무원도 다 알 겁니다라고 말하는데 가보면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는 얘기 갖다가 얘기하면 이 책자 갖고 얘기하면 공무원들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아셨냐고. 자, 여러분들 변호사님들도 아동복지법 관련 또 아동학대 관련 이렇게 의뢰를 받은 변호사님들은 오늘 포럼을 통해서 이 책자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도 마음이 아프고 울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작년 2월 달에 신고를 최초로 받고 나서 요일의 아동 사건 이후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공무수탁 사인인 민간단체가 갑질을 했었어요. 경찰, 법원, 모든 공무원들을 위해서 상위기관인 것처럼 마치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말도 안 되는 헌법기관인 것처럼 오만방자하게 인권을 갖고 갑질을 하는 것처럼 이 일개의 공무수탁 사인인 아보전이 이런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래서 저희는 좀 이따 제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젠 공무수탁 사인을 먼저 관여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 위에 상위기관, 관리감독기관인 시군구청 공무원을 압박합니다. 그러면 바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직접 쳐들어가면 경찰 출동시켜서 아보전,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우리가 방문도 못해요. 그러나 시군구청 공무원으로 직접 찾아가서 위법 사실을 적시하고 인권 침해를 이야기하면 바로 그쪽에 연결이 돼서 우리가 찾아가도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자동문을 우리가 발견했고 또 현장을 뛰다 보니까 이러한 변호사님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현장의 시민단체에서 인권 침해로 쳐들어가서 다 문을 열고 지금까지 많은 가정을 원가정으로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궁금한 사항 있으면 한번 질문을 해주시고 좀 어려운 법률적인 용어가 많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왜 그렇게 막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편하게 질문해도 됩니다. 자,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우리 학부모 단체 쪽에서 한번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허은정 대표님 오셨는데 한번 질문해 주실래요? 관심도 많아요. 마이크 좀 주실래요? 먼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 아보전 관련해서 일하신 우리 주혜수 목사님, 또 우리 한효관 대표님, 또 변호사님 여러 가지 소식을 오랫동안 또 지켜보고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오늘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수고에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눈물 흘리는 학부모들이 이제 정말 기댈 곳이 생겼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기댈 곳을 만들어주신 우리 주요셉 대표님과 또 우리 한효관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학부모들이 이거를 들으면서 가장 궁금해할 것은 물론 이제 우리 대표이신 우리 주혜수 목사님께 제일 먼저 연락이 가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학부모들이 해야 될 행동 요령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72시간이라고 또 말씀하셨고 또 시간이 지체되면 그만큼 더 많은 고통이 가중되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들이 이런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법적으로 유리하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먼저 신고가 들어오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연락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변호사 선임부터 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님도 이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조건 010-5703-9175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이 번호로 긴급 SOS 제가 밤에도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로 해야만이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 긴급 대응하고 또 변호사님이 바로 붙어야 될 부분은 변호사님한테 의뢰하고 또 한효관 대표님이랑 또 우리 공유하고 우리 그 긴급 대응 대책 방향이 있어요. 우리 홍영태 대표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한테 빨리 해야지 부모님들이 혹시라도 이거는 저쪽 피해 주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해결할 거야 하면은 그때부터 늪에 빠져버려요. 72시간이 경과가 돼버려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트랙으로 넘어가 버려 우리도 찾아올기까지가 몇 달 해를 바뀔 수가 있어요. 무조건 대응이 긴급 대응 SOS는 119로 신고하고 911에 신고하듯이 저희한테 신고해야만이 가장 빠른 패스트 트랙으로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분. 네, 뒤에 질문.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학부모고요. 그냥 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라디오를 많이 들어요. 네. 계속 일을 하는데 라디오를 어쩔 수 없이 많이 듣게 되는데 지금 SBS에서 광고를 엄청 그게 공익 광고인지는 모르겠는데 착한 의심을 하라고 계속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당탕탕 소리가 나면서 이 소리는 그냥 일반 그런 소리가 아니고 아이를 학대하는 소리일 수 있다. 착한 의심을 해라. 계속 광고를 하면서 아동학대 의심으로 계속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막거나 아니면 거기에 중지할 수 있게 말해야 되지 않나요? 자, 안효관 대표님께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저는 현실적으로 그 국민의 의식 수준이 어떤 정도인가 했는데 아까 우리 로키 사를 보면 국민의 의식 옆에만 좀만 있어서 의심하는 그런 수준에 오지 않았냐. 왜냐면 차에 뛰는 애들을 잡아서 이렇게 혼내는 것도 아동학대 신고 정도면 그 정도 선거에서 굳이 그런 홍보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그건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럼 막아야 되고 싶은데 그 방법은 사실 멍해요.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건 조금 더 한 발 더 무는 2차적인 방법이지만 미국 사례를 보니까 신고는 너무너무 많이 한다. 한국보다 더 많이 한다. 근데 초기에 그것이 아동학대인지 아닌지는 그 판단에서 벌써 한 번 걸러지고 분리까지는 우리나라가 9배나 더 많다. 그래서 저는 열받지만 사실은 그렇게 원하는 사회는 아니지만 그렇게 가는 사회라면 그런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신고는 정말 많이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했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아직 덜 돼 있어요. 부모님들 그 대안 중에 하나가 혼인 신고할 때는 애를 출산 신고하잖아요. 등록 신고할 때는 꼭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을 넣어야 된다.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엄마가 무지하고 못 와서 애를 패는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교육이 덜 됐기 때문에 그 신고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신고라는 걸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광고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좀 전혀 우리가 할 때도 무조건 하지 말라 그러지 말고 그래서 저는 신고는 좀 더 의식이 높아져야 되는데 포인트를 언제 이 국민을 할까 그럴 때 그 포인트를 애 출산 신고할 때 용지라도 하나 줘라. 이렇게 하면 아동학대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정책 공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SBS 찾아가면 그런 데 찾아가면 야 너네 신고하라 그러지 말고 이것이 아동학대라고 해요. 부부싸움도 안 된다는 걸 해야지. 소리 난다고 신고하면 되느냐. 이렇게 좀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거 운동가족의 입장이고 우리 법률가족의 입장에서도 똑같은 질문이라고 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정선미 변호사님, 정은태 변호사님 순서대로 짧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럼을 한다 그러면 국회의원도 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역 국회의원도 아무도 안 오고 지금 피해 부모님들이 주로 오신 이런 자리가 됐잖아요. 그만큼 실제 어떻게 이게 적용되는지가 너무 알려져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피해를 입은 부모님들께서 더 큰 소리를 내시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대통령 그 후보 중에 한 분도 지금 그 행정기관의 권한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례관리라고 이 사람들이 영장도 없이 이
사례가 사법기관에서 종료가 돼도 집으로 막 무작정 찾아오는 이런 위법한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더 강화시켜서 어떤 또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이 포럼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집이 더 더러우면 방임이라고 아동이 분리되고 부부싸움을 하면 정서적 학대라고 분리가 되고 사실 이 신체적 뭐 엉덩이 때리고 꿀밤 때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원래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 거는 케이스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이 다 신체적인 학대에 해당할 수 없다. 그리고 이건 당연히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맨 처음 그 법을 변경하고 뭐 개정하고 할 때 고려됐던 부분들이 싹 빠지면서 정인이 사건이 부각되면서 이게 너무나 아동을 분리하는 쪽으로 남용되고 있다. 아동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그 부분이 정말 부각이 돼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예를 들면 방송사에서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댓글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아는 분들은 이건 문제다 이런 식으로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담당 수사관님도 말씀을 하세요. 한 아동학대 신고가 한 달에 1000건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엄마한테 욕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 대 때린 거 그게 아동학대라고 다 신고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수사권 그 인력이 남용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세금 내는 걸로 그게 다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도 그렇고 아동보호 전문 기관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의 세금을 왜 우리가 그런 필요 없는데 낭비되게 해야 됩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말고 실제 사례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이 자꾸 입소문이 나고 문제점들이 제기돼서 대통령 후보도 이런 식의 발언을 하지 않는 그런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대한민국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까지 해주세요. 마무리 발언까지 되겠어요? 마무리 발언까지. 하여튼 오늘 이 포럼을 계기로 정말 이 현행 우리나라에서 그 행정기관 특히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 위주로 그 잘못 처리되는 특히 가장 중요한 아동 분리 문제에 있어서 제가 심리학 석사거든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 아동이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잘못될 경우에는 그것이 굉장히 그 분리불안, 발달장애, 그다음에 우울증이 심화되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정신불량증까지도 발병될 수 있어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이렇게 너무나 쉽게 그것도 아동복지사 자격증 여러분들도 쉽게 받으실 수 있어요. 교육만 받으면 학점 이수만 하면 자격증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아동을 그냥 집에서 이렇게 쉽게 분리시킬 수 있다. 이 문제점이 정말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제대로 알려져서 더 이상 우리나라 가족 특히 부모님들이 이렇게 정말 귀한 아이를 이렇게 눈물 흘리며 분리되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게 첫 발자국이 처음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 믿고 여기 오신 분들 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변호사님, 아까 답변과 마무리. 네, 저도 동영상 광고를 봤는데 저도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한유관 대표님하고 좀 같은 취지예요. 아동 학대가 실제로 아동 분리를 해야 될 만한 아동 학대가 실제로 일어나거든요. 저는 그런 사건을 많이 간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절대로 아동을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고를 줄이자 이거는 저는 거기보다는 오히려 아동 학대인지를 제대로 판단하고 이거를 좀 더 절차를 보완해서 한 명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판단을 하고 또 이게 긴급하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72시간이면 솔직히 충분한 역량만 발휘되면 충분한 시간이기도 해요. 왜냐면 보통 구속하는데 48시간 구속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범죄자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도를 좀 보완해서 좀 더 전문성 있게 아동 학대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덧붙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니까 사례결정위원회가 원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강제로 분리됐던 아이를 돌려받을 때 아복심을 하는데 그 전에 사례결정위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사례결정위원회를 돌려받을 때 만들어서 옥상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최저 분리될 72시간 그 내에
이걸 72시간이 짧으면 좀 기간을 연장해서 그때 사례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옥석을 가리면 되는데 사례결정위원회를 거꾸로 뒤에다 더 붙여놨어. 찾아오기 더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이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법을 만드니까 인권 침해가 더 가중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 한마디씩 에런 오케이. Well, thank you for hearing our side of everything and for coming here. And that's really all I had to say. Or maybe looking at something. 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아동을 훈육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체벌을 한다거나 하는 가정이 아니었음에도 그 단 한 번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렇게 아동보호 전문 기관과 연관이 되어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 말고도 다른 많은 부모님들도 이렇게 충분히 다 똑같이 겪을 수 있고 이 상황들을 이런 고통을 겪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포럼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좀 바뀌고 개선이 되는 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어떤 데서 우리가 뭐 커다란 뭐 이게 돈 얼마나 드는 겁니까? 하는데 다 무료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주 대표님하고 저하고 또 우리 홍보님 앞에 서시는 분들이 저희도 이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없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한테 올 때는 뭐 돈이 그러니까 또 이렇게 부담 가질까봐 못 올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와주시고요.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당사자들이 더 나서야 됩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게 애 뺏긴 어머니들 중에서 사실 우리는 분리 과정에서 일부만 우리가 담당하는 거예요. 우리 일부는 뭐냐면 아이를 찾고 싶은 어머니들만 우리가 담당한 거예요. 대부분 아이를 안 찾고 싶어해요. 그래서 내가 아동 분리가 대부분 우리는 되게 분리 중에서도 되게 좋은 부분이에요. 아이를 찾고 싶어하는 게. 근데 내가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애들 그래서 어머니 제가 말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나중에 아이에게 해줄 말이 딱 한마디가 있습니다. 세상은 다 너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어머니가 애한테 해줄 수 있는 말입니다. 세상은 다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네, 그런 말씀에서 그런 것에서 여러분들 함께 좀 해주시고 우리 힘이 없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은 되게 힘들고 어려운 그 입장이고 소수란 말이에요. 소수, 진짜 소수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해줘야 돼요. 옆에서. 그 너무 우리 존경하는 우리 허은정 대표님 오셨고 아까 우리 또 박은혜 대표님 오셨는데 정말 우리 좀 관심 가져주시고 학부모 단체에서 좀 함께 이 학부모 단체가 되게 중요한 뭐 이런 말하면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돈 버는 사업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인권 그러니까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못 읽은 부분 하나 읽어드려도 될까요? 아동학대가 심각하다. 아동학대자의 80%는 친부모다라며 언론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내용을 그대로 점검 없이 보도하고 있으나 2021년 10월 31일 한겨레 21의 아동학대 통계 오보 잦은 이유라는 제목의 양심적 기사에 따르면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 3번 신고가 된 경우인데 양보 3번, 양모 3번으로 계산되면서 총 6건의 아동학대 사건 수치로 등급됐었고 또 사망자 수도 이렇게 한 명을 6명이 사망한 것처럼 보도되었다. 이는 정부가 매년 밝히는 아동학대 신고 4만 건의 실체다라고 전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까 착한 의심 얘기하셨는데 저희도 저희 세금이 쓰이는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한국 아동수가 줄어서 초등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기이하게 지정을 늘리고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들에게 위법 행위가 있는지 또 그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정들이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특히 아이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여기 정말 와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한테 항상 감사드리고 모두 축복이 가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긴 시간 동안 했던 2022년 아동인권 포럼 강제 분리 그대로 좋은가에 대한 포럼을 전체를 마치겠습니다. 마친 후에 여기 계신 분, 뒤늦게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사진 촬영까지 하고서 종료하겠습니다. 그동안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 포럼을 시청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우리 이 포럼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법 개정 문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 찾아오지 못한 아동이 강제로 분리돼서 부모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런 아동들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오늘 발제 토론 맡아주신 모든 분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